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태훈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알고리즘 순서도에 대한 문제를 지금 계속 풀어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처음에 공부하실 때 이 알고리즘 순서도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알아두셔야 돼요. 명확히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는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풀 때마다 그 문제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넘기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뒤에 가면 좀 더 복잡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기 위해서는 앞에 배웠던 그러한 문제들 한 시간 한 시간 배우는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하고 넘기셔야 뒤에 있는 문제들도 순조롭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이제 수열의 세 번째 문제를 풀어볼 건데 분수 형태의 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기본 알고리즘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보니까 1 더하기. 자, 요게 바로 분수 형태죠. 1분의 1. 그 다음에 요거는 2분의 1. 그 다음에 요거는 3분의 1 해서 10분의 1 숫자 10가지의 분수 형태의 값들을 더해주는 그러한 순서도입니다. 자, 그래서 사용되는 변수는 다음과 같다 해서 자, D는 분모를 나타내는 변수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요거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이랬을 때 분모 그러니까 뭐 2분의 1 이러면 이게 분모죠. 그죠? 이 아래에 있는 게 분모. 그 다음 위에 있는 거 요건 뭐예요? 분자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분모분의 분자 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게 이게 바로 분수죠. 분수. 분수 형태죠. 맞죠? 자, 그런데 D가 분모. 이 아래에 있는 분모를 나타내는 변수다라고 되어 있고 T는 각항을 나타내는 변수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예요. 요거 자체. 각항. 분수 형태. 요게 바로 요거 자체를 T라고 하는 변수로 나타내겠다 이거죠. 자, 그리고 S는 각항이 누적되어 저장이 되는 변수. 그러니까 이 각항을 더해서 기억해 두는 변수. 요거를 그러니까 S에다가 누적을 하자 이거죠. 자, 그리고 본 문제에서 자, 이와 같은 형태로 표기되는 것은 분수를 의미를 한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A 나누기 B인데 분수로 얘기하자면 B분의 A죠. B분의 A. 맞죠? 맞죠? 이렇게 분수를 의미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핵심 원리를 보면 각 항의 분모는 두 번째 항부터 일씩 증가한다. 자, 여기 보면 여기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가는데 여기 맵 첫 번째에 있는 1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분수가 아니라 그냥 1이고요. 두 번째 항부터 이제 분수 형태잖아요. 맞죠? 요것도 좀 유의를 하셔야겠어요. 그래서 각 항의 분모는 두 번째 항부터 1씩 증가하고 있죠. 맞죠? 10까지. 자, 그리고 각 항의 분자는 두 번째 항부터 모두 1이다. 그러니까 분자를 보면 이건 첫 번째 말고요. 여기 두 번째 항부터 모두 분자가 1로 되어 있죠. 맞죠? 요걸 얘기를 하고 첫 번째 항은 규칙성에서 제외한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첫 번째 항은 그냥 1이잖아요. 물론 이 1도 분수로 얘기하면 1분의 1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지만 1분의 1은 여기 있고 그냥 요거는 규칙성과 제외 별개로 그냥 1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첫 번째 항은 규칙성에서 제외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S는 1이라고 하는 값으로 초기값을 줬는데 자, 여기에 대한 내용도 문제에 대해서 제가 바로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문제를 보면요. 지금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 내용이 요거예요. 1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해서 나중에 10분의 1까지의 값을 누적하는 그런 순서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맨 앞에 있는 거 요거는 규칙성과 관계없이 두 번째 항부터 분수 형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항부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분모가 변하고 있죠.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1에서 10까지 하나씩 증가하면서 변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1부터 10까지 하나씩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플러스 1. 하나씩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이거를 어떤 변수가 D라고 하는 변수로 만들어주자 이거죠. 그러면 이 D라는 변수로 하나씩 증가하게 하기 위해서, 증가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식이 뭐예요? D는 D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 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 D 값을 가지고 이제 분모로 사용을 할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러한 분수 형태는 어떻게 만들어요? 분수 형태는 자, 이 분모가 D잖아요. 그러니까 2를 D로 나눠주면 되죠. 2를 D로 나누면 이게 분수로 보면 D분의 1이잖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분수 형태를 나타내는 각 항, 그걸 우리가 T라고 하는 변수를 이용을 하자면 이렇게 분자는 항상 1이니까 상관없고 분모만 하나씩 증가하면서 D에 의해서 증가되게 하면서 1을 D로 나눠주게 하는 거죠. 알았어요? 자, 이걸 분수로 얘기하면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알겠죠? 알았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 보자면 T는 1 나누기 T, 즉 D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분모를 D로 나타내서 하나씩 증가되게 하면서 1을 D로 나눠서 분수 T를 만들게 하는 거죠. 각 항, 요거. 알았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S라고 하는 변수에다 누적을 할 건데, 이 S에 누적하기 위한 또 식이 뭐 있어요? 이렇게 쓰면 되죠. S는 S 플러스 T. T가 뭔데? 이렇게 분수로 만들어진 걸 T라고 하자 그랬잖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S와 T를 더해서 S에다 다시 누적시키는 그런 형태로 표현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순서들을 보면, 자, 시작해서요. 자, S는 1이라고 하는 값으로 변수를 초기화를 줬는데, 이 S라고 하는 게 합을 구하는 변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합을 구하게 한 변수는 초기값이 0인데, 여기는 1로 했어요. 왜 그러냐? 자, 문제에서 보면 첫 번째 항, 요거는 다른 두 번째 항부터는 분수 형태지만 요거는 어때요? 분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른 두 번째 항부터는 어떤 규칙성이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분수로. 근데 첫 번째 항은 그런 규칙성이 없기 때문에 이걸 무시할 수는 없고 아예 이 S라고 하는 변수에 초기값을 1로 줌으로 해서 이 첫 번째 값을 더한 것과 같은 동일한 결과가 얻어지도록 하자 이거죠. 앞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문제 본 적이 있으시죠? 그죠? 자, 그래서 합계를 구하는 변수 S의 초기값이 1인 이유는 이 첫 번째 항은 규칙성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항부터 규칙성이 있고 첫 번째 항은 규칙성이 없기 때문에 아예 이 첫 번째 항의 값을 더한 것과 같이 하기 위해서 S의 초기값을 1로 줬더라 이거죠. 그래 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두 번째 항부터 누적이 되게 하는 거예요. 어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D라고 하는 변수 1로 초기화를 줬습니다. 이거 뭐라고요? 분모라고요. 분모. 자, 그 다음에 T는 해서 이게 이제 분수로 만들 겁니다. 분수. 1을 D로 나눠서 D분의 1 형태의 분수로 만든 겁니다. 지금 현재 D가 1이기 때문에 1분의 1 해서 요거 수열에서는 두 번째 항 요걸 만든 거죠. 그리고 나서 S는 S 플러스 T라고 하는 식에 의해서 이 T 값을 S에 누적을 한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D는 D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이제 D가 2가 된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조건문에서 D가 10보다 작거나 같으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작기 때문에 반복이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 D가 2기 때문에 이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2기 때문에 2분의 1 수열에서는 세 번째 값 얘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 값을 S에 누적을 한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D는 D 플러스 1을 하면 여기서 D는 이제 3이 된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그때 조건문에서 D가 10보다 작거나 같죠? 작죠?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서 이제 1 나누기 D 하면 이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3분의 1 해서 문제 수열상에서는 네 번째 값 요거가 더해진 거죠. 그 다음에 D는 D 플러스 1 해서 또 4를 만들고 또 반복이 되게 하는 거죠. 어때? 아셨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반복을 하다가 자, 여기가 예를 들어 10이 됐다고 하자고요. 계속 반복을 하다가 이제 더해서 10이 됐어요. 그러면 D가 10보다 작거나 같냐? 같죠? 그러니까 어떻게 또 가죠? 그래서 10분의 1 요걸 분수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S에 누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이 됐죠? D는 D 플러스 1에서 그러면 11은 10보다 크니까 밑으로 내려와서 끝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문제에서 요구한 기본 틀이에요. 분수 형태의 수열, 기본 틀. 알겠어요?
자, 그러면 똑같은 문제인데 요거가 기출문제로 요와 같이 출제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도 한번 보면, 자, 그러면 똑같은 문제가 어떻게 기출문제로 출제가 되었는지, 자, 문제 내용은 똑같아요. 1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에서 10분의 1 형태의 분수, 이 값들을 합계 구하는 그런 문제고요. 자,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처리 조건에서 사용되는 변수는 다음과 같다 해서 n이 분모래요. 그러니까 여기 분모, 요게 n이래요. 자, 그런데 b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b도 역시 분모래요. 분모는 이렇게 하나인데 n도 분모고 b도 분모래요. 요거 한번 체크해 둘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h는 분수 형태의 각항, 그러니까 요거죠. 요거 각항, 이게 h라고 하는 변수가 이 분수 형태의 각항을 나타낸다. 자, 그리고 s는 합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의 중요한 내용은 이 n과 b, 요거네요. 우리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은요. 자, 그러면 이제 본 문제를 보면, 자, 요와 같이 출제가 되었었어요. 요와 같이. 자, 그러면 문제를 다시 분석을 해보면, 자, 1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에서 10분의 1까지의 분수 형태의 수열을 더할 건데,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분모 있죠? 분모가 이렇게 하나씩 증가합니다. 분모가. 알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씩 증가하는데, 자, 요거를 b라고 한다면, b는 b 플러스 1이라고 하는, b가 분모를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물론 n으로 볼 수도 있어요. n. 그래서 일단 n보다는 우선 b라고 가정을 하고, b라고 생각을 하고, 분모가 어때요? 하나씩 증가하니까 이렇게 하나씩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b는 b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식에 의해서 분모를 하나씩 증가시켜서, 그럴 때마다 h라고 하는 이 변수는 이제 분수를, 이렇게 분수를 만드는 거예요. 분수. 그러면 요 식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h는 1 나누기 b, 즉 b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알았어요? 분모를 b라고 한다면. 됐죠? 자, 그렇게 하고 s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요. 이 s라고 하는 변수는 합계 구하는 변수. 그래서 h가 분수기 때문에 s는 s 플러스 h 하게 되면 분수 형태의 수열들이 s에 누적이 되는 그런 문제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해서, 자, n은 빈칸 되어 있는데, 자, n은 문제에서 설명하기는 얘도 분모, 그 다음에 b도 분모, 여기 바로 밑에 있네요. 분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일단 이 n은 용도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건너뛸게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s, 합계 구하는 변수예요. 합계 구하는 변수, 초기값을 1로 줬어요. 왜? 규칙성을 따져보면 두 번째 항부터는 규칙적으로 분수 형태지만 첫 번째 항은 규칙성이 어긋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안 더할 수는 없고, 그러면 얘를 이 반복문에서는 적용할 수가 없죠. 왜? 요거 하나만 딸랑 있고 다른 것들과 규칙이 다르니까. 어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반복되게 할 수는 없고, 똑같은 이 첫 번째 항을 또 더한 것과 같게 하기 위해서 s의 초기값을 1로 준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b, 분모로 쓸 건데 여기 초기값을 1로 줬네요. 그 다음에 그 밑에서 n은 n 곱하기 b 했는데, n에 대해서 여기에서 어떤 값을 주어야 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도 건너뛸게요. 건너뛰고, 자, 그 다음에 h는 그랬는데 요거는 뭐예요? 분수란 말이에요. 분수. 그러니까 여기 이 과정에서 분수로 만들어요. 그러면 분수로 만드는 건 어떻게 해? 이 b를 이용을 해볼까요? 그래서 h는 1 나누기 b, 이러한 형태로 해서 b분의 1이라고 하는 분수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2번에 들어갈 것은 뭐예요? b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s는 합계 구하는 변수란 말이에요. 합계. 그래서 합계 구하는 식은, 자, h가 위에서 금방 h가 분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분수 형태의 숫자열을 s에 누적하기 위한 식, s는 s 플러스 h,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됐죠? 그런 다음에 그 밑에 b는 그랬는데, 이 b가 분수라고 한다면 b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씩 증가해야죠.
플러스 1씩 해서 하나씩 증가해야 되죠. 그래서 반복이 될 때마다 이 B 값이 변하게 하는 이 과정에서 B는 B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식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씩 증가되게 하는 겁니다. 알았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와 10하고 비교해서, 자, 일단 B가 10과 비교했을 때 어때요? 계속 반복이 되게 하면서 10까지 가야 되죠. 그럼 B는 처음에 1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 최종 10보다는 작다. 일단 가칭으로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해서 반복이 되게 할 겁니다. 알았죠? 자, 그렇게 할 건데, 자, 이것도 일단 정확한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따져보면서, 요렇게 될지, 요건 모르는 거예요. 따져보면 알겠고, 요렇게 해서 써봤는데,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항상 여러분들 문제는 답항보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찾아야 돼, 풀어야 돼요. 그래서 봤더니, 답항보기에 여기에 들어갔던 B를 찾아봤더니요, 답항보기에 B라고 하는 내용은 없어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요게 답이 아니단 얘기예요. 이론적으로 만약에 주관식이었다 그러면 여기 B라 써도 맞아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기 답항보기 상에서는 이 B 요렇게만 되어 있는 보기 내용이 없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B라고 쓰면 안 되겠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의 관건이 이 N이라고 하는 거의 역할. 자, 요거를 알아둬야겠네요. N은 N 곱하기 B라고 하는 이 식, 요것도. 알겠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앞에 이 N이라고 하는 것도 분모를 나타낸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 N의 역할. 그러니까 분모가 1, 2, 3 해서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증가하게 하는 것은 B는 B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에서 증가하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 N의 역할은 굳이 필요 없는데, N 없는데, 이렇게 만들어 놨단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보세요. n의 초기값을 0으로 줘요. 응? 자, 그리고 여기 보면 그러면 n의 초기값이 0이면 b가 몇이 됐든지 간에 0 곱하기 b 하게 되면 이 n은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n은 무조건 그냥 0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b분의 1 요건데 요거와 동일한 의미로 하기 위해서 n이 여기서 0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써주는 거죠. n 플러스 b. 그러니까 여기 보면 n 플러스 b라고 하는 값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분모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n이 0이니까 결국은 내내야 b 값만 분모로 쓰여진 거랑 똑같죠. 그래서 반복을 해봐요. 이렇게 반복을 하면 n은 항상 0이거든요. 그러니까 0 더하기 B값, 0 더하기 B값. 그러니까 내내야 그냥 이 B값만 분모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조금 복잡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불필요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들어갔던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내용은 여기 답항복에 있죠. 됐죠? 그렇게 해준 거고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용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등호 요게 요렇게만 되게 할 거냐 아니면 요렇게 되게 할 거냐 이제 요거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 B는 1부터 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작다라고 하는 거 요거는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야 반복이 되니까 10이 될 때까지 반복이 되게 하려면 B가 1부터 가는데 1은 10보다 작으니까 반복이 되게 해야죠.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쭉 할 건데 자 예를 들어서 반복을 하다가 B는 B 플러스 1에서 여기가 8이 됐다고 할게요. 알겠죠? 자, 그럼 8일 때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 0은 n은 0이니까 n은 0이고 그 다음에 0 더하기 8 지금 b가 8이죠. 그러니까 8분의 2를 만든 겁니다. 8분의 1 그래서 8분의 1을 만들어서 s에 누적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는 b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여기 9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b는 9는 10보다 작으니까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9분의 1을 만들어서 S에 누적을 한, 자, 9분의 1이 이제 더해졌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B는 B 플러스 1을 하면 10이 됐어요. 그러면 10일 때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아니면 끝내야 돼요? 지금 9분의 1까지 더하고 최종적인 10분의 1은 안 더했잖아요. 그러면 10분의 1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게가 같다라고 하는 거, 요게 있어야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어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5번에 들어가는 내용은 작거나 같다. 요게 들어가야 돼요.
알겠어요? 5번에 들어갈 내용은. 그럼 6번은 요거의 반대. 요거의 반대는 뭐예요? b가 10보다 크다. 요게 되겠고요. 어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렇게 해서 출제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분수 형태로 수요를 구성을 해서 출제된 문제가 또 다른 형태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제 중에서 분수 형태. 자, 이번에는 보니까 2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4분의 3, 마이너스 5분의 4, 플러스 6분의 5 해가지고 나중에 50분의 49까지의 합을 구하는 그런 순서도입니다. 그래서 분수 형태죠. 분수 형태. 자, 그리고 또 하나 염두에 둘 거는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고,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그래서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그런 내용과 혼합이 돼서 응용이 돼서 출제된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처리 조건, 분수의 역할을 보면 S라고 하는 것은 결과 계산, 결과를 누적하는 그런 변수, 그러니까 합계 구하는 변수고요. K는 계산식의 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변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분수에서 분자가 됐던 분모가 됐던 숫자들이 어때요? 하나씩 증가하고 있잖아요. 분자는 분자들 형태로. 또 분모도 역시 어때요? 이번에는 분모도 같이 분자, 분모 모두 같이 증가하고 있네요. 그죠? 그런 거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SW라고 하는 것은 부호를 판단하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하고 하는 거.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을 SW, 스위치라고 하는 변수에 의해서 적용이 되게 하겠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뭐 그림의 순서도에 대한 내용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문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자, 우리가 한 가지 미리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분수만 먼저 보세요. 분수. 더하고 빼고 이건 나중에 보도록 하고, 분수를 보면요. 그 중에 분자는 1부터 증가합니다. 1. 분자만 보세요. 3, 4, 5에서 어디까지? 49까지. 그죠? 그래서 1부터 하나씩 규칙적으로 증가해서 49까지 가는 거, 분자, 이거를 K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K. 그러면 K는 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식에 의해서 이제 분자는 하나씩 증가하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번 분모를 볼까요? 분모? 자, 분모는 어떻게 변해요? 2, 3, 4에서 50까지 변하고 있죠. 분모만 보면 분모 2, 3, 4, 5, 6, 뭐 50까지. 그래서 분모도 변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임의 변수 J라고 해서 J는 J 플러스 1, 2부터 이제 나오게 하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 문제에서는 분자용 변수, 분모용 변수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K라고 하는 하나의 변수만 이용을 했어요. 그러면 이 하나의 변수를 이용을 해서 분모도 만들어야 되고 분자도 만들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변수 여러 개를 사용한 게 아니라 이 하나의 변수로 분자로도 쓰고 분모로도 썼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분자와 분모 요거의 관계성을 보니까 자, 분자값하고 분모값하고 비교해 보세요. 분자가 1일 때는 2고 분자가 2일 때는 분모가 3이고 분자가 3일 때는 분모가 4고 분자가 4일 때는 분모가 5고 해서 분자값보다 분모는 항상 하나가 많죠. 분자값보다 분모는 항상 하나가 많죠. 분자값보다 분모는 항상 하나가 많죠. 어때? 맞아요? 그래서 분자를 K라고 한다면 그러면 분모는 뭐라고 쓸 수가 있어요? 분자보다 하나가 많으니까 K 플러스 1 요와 같이 쓸 수가 있는 거죠. 어때? 이해 가세요? 자, 분자도 변하고 분모도 변해요. 분자, 분모 다 변해요. 그래서 변수를 분자용 변수, 분모용 변수 쓸 수도 있지만 이 문제는 한 가지 변수만 썼다고요. 그래서 K라고 하는 변수로 분자를 나타냈다라고 했을 때 분자와 분모의 관계성을 봤더니 분자값보다 분모가 항상 하나가 많더라 이거죠. 그잖아요. 분자가 2일 때는 3이고 분자가 3일 때는 4고
그래서 분자를 K라고 한다면 분모는 그러면 이 분자 K보다 항상 하나가 많으니까 K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더란 얘기예요. 어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았죠?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더했다 뺐다 더했다 뺐다 더했다 뺐다 할 거예요. 덧셈과 뺄셈을 번갈아 가게 하면서. 그래서 이 번갈아 하면서 하는 거를 SW라고 하는 변수를 이용을 할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S라고 하는 변수에 누적을 할 겁니다. 그래서 S라는 변수에 어떻게 나냐? S는 S 플러스에서 더할 때는, 자, 분수, 이게 분수잖아요, 분수. 자, 분자를 K라고 한다면 분모는 항상 하나가 많으니까 K 플러스 1. 그러니까 K 플러스 1분의 K를 S에다 더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빼는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S는 S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K에서 빼주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은 더했다가 한 번은 뺐다가 더했다가 뺐다가 해주게 하면 되죠. 알겠어요? 자, 여러분들 분수 구조 이해 가세요? 분자를 K라고 한다면 분모는 항상 하나만이니까 K 플러스 1이라고 했더라. 그래서 요게 바로 분수잖아요, 분수. 그죠? 분자보다 분모가 하나가 많으니까 K 플러스 1분의 K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거를 S에 더하기도 하고 또 그 분수를 S에서 빼기도 하고. 알았죠? 자, 그러면 문제를 볼게요. 시작해서 K는 0입니다. 그리고 S도 0입니다. 이건 합계. 알겠죠? 합계 구할 변수고요. 그 다음에 SW도 0이네요. 이게 더했다 뺐다 하기 위해서.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1은 K 플러스 1을 한데 K라고 하는 것을 분자라고 한다면 어때요? 하나씩 증가해서 다시 K에다 넣어야 K는 K 플러스 1 이런 형태로 식이 구성이 되어야 이 K 값이 1, 2, 3, 4, 5, 6, 7 이렇게 변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K의 초기값은 처음에 0으로 줬기 때문에 0 더하기 1하기 해서 다시 K에다 넣으면 K가 이제 여기가 1이 되는 거죠. 자, 하나씩 증가하기 위한 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물어봐요. SW가 0이냐. 자, 여기서 T는 yes를 의미를 해요. yes, true. 그 다음에 F는 no와 같은 의미예요. false. 알겠죠? 그래서 간혹 T, F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데 T는 yes의 의미고요. F는 no의 의미입니다. 알았어요?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SW가 0이냐? 처음에 초기값이 SW 0이었죠. 그래서 쭉 내려와서 SW가 0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쪽으로 와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S는 합계 구할 변수이기 때문에 합계 구하는 식이 지금 여기 이제 써지는 거예요. 그럼 합계 구하는 식은 뭐예요? 요거잖아요, 요거. 요거나 또는 요거. 자, 그러면 요쪽으로 와서 이 더하기. 처음에 요거는 지금 더하는 거잖아요. 2분의 1을. 자, 그래서 K 나누기 여기 뭐가 돼야 돼요? 여기 분수에서 분자보다 분모가 항상 하나가 많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K 플러스 1이 될 거고 그 값을 S에 누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요와 같은 식이에요. 요식. 응? 자, 그래서 2번은 S고 3번은 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요겁니다. 요거. 알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주의하실 게 있어요. 여기 괄호가 꼭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괄호가 없으면 K 나누기 K 플러스 1 이렇게 하게 되면 연산 규칙에 의해서 나누기나 곱셈이 먼저거든요. 그럼 요걸 먼저 해요. 그러면 안 되죠? 이 더하기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죠? 이렇게 먼저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괄호가 꼭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거 염두에 두시고. 자, 그래서 요거는 분수 구조를 S에 더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SW를 1로 만들었어. 왜? 다음에는 이 SW가 0이냐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이쪽으로 오면 안 되니까. 다음에는 빼야 되잖아요. 알았죠? 그래서 SW를 1로 만들고, 자, K는 무엇보다 작냐라고 해서, 그렇다. 그러면 일단 반복이 돼야 되죠. 지금 현재 일단 하나만 했으니까 또 반복이 되어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그죠? 그래서 6번은 좀 이따 채우기로 하고, 자, 이쪽으로 와서 K는 K 플러스 1 하면 이제 여기가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SW가 0이냐 그랬는데 여기서 1로 만들었잖아요. 방금 전에. 그러니까 1이니까 여기로 오는 거죠. No. 자, 그러면 요건 뭐예요, 이제? 요거죠, 요거. 빼는 과정. 그래서 뺄 때 분수식. 요거. 잘 봐주시고. 그래서 분자보다 분모가 하나 많기 때문에 그 값을 이렇게 빼게 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또 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SW가 0이냐라고 했을 때 참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SW 값을 0으로 만들어줘야 되죠. 요거 앞에서도 이러한 형태 해보셨죠? 그러니까 한 번은 더하게 하고, 한 번은 빼고,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이거를 서로 매번 한 번씩 번갈아 가게 하기 위해서 스위치라고 하는 변수를 이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SW가 0일 때는 다음에는 이쪽으로 못하게 하기 위해서 SW를 1로 만들어준 거고, SW가 1일 때는 다음에는 이쪽으로 내려오게 않게 위해서 SW를 0으로 만들어준 거고, 그러므로 해서 매번 번갈아 가면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반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분수식으로 구성이 된 거, 요거 이해를 하셔야 되고, 왜 SW를 1 또는 0으로 주는지, 요것도 알아두셔야 되죠. 무조건 외워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 식 자체가 더했다 뺐다, 더했다 뺐다,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이게 반복이 되는데, 자, 여기는 덧셈 과정이고, 여기는 뺄셈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더했다 뺐다, 더했다 뺐다, 이렇게 한 번씩 번갈아 가게 하기 위해서 SW가 0일 때는 더하는 과정으로 왔어. 그러면 다음에는 이쪽으로 오면 안 되고 빼는 과정으로 하기 위해서 SW가 0일 때는 SW를 1로 만들어준 거고, SW가 1이어서 빼는 과정으로 왔을 때는 다음에는 빼는 과정으로 오면 안 되니까 SW를 0으로 만들어서 여기서 이쪽으로 가게 하는 거죠. 아셨죠? 이렇게 해서 번갈아 가면서 수행이 되게 하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거 언제까지? 지금 우리가 K를 가지고 K가 하나씩 증가하면서 반복이 되게 하고 K와 비교를 하는데, K는 지금 분자로 우리가 썼는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49까지. 그러면 여기다 49라고 써봐요. 그리고 따져봐요. 49. 자, 그러면 계속 반복했다고 할게요. 반복을 해서, 자, K는 K 플러스 1에서 여기가 48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반복을 해서, 자, 그러면 48일 때는, 빼는 과정으로 와야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뺐다고 할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K가 지금 48일 때 49라고 비교하면 작은이가 또 올라갑니다. 됐죠? 그러면 K는 K 플러스 1을 하면 이제 49가 되겠네요. 49.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49는 덧셈이니까 이쪽으로 와서 S에 더했어요. 분수를 만들고 더했어요. 49일 때. 그러니까 요거 한 겁니다, 지금. 알았어요? K가 지금 분자로 쓰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됐죠? 그 다음에 여기를 우리가 49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K가 49이기 때문에 돌아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분자 K가 49까지 왔는데 지금 여기까지 숫자를 지금 방금 더했잖아요. 올라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49가 맞는 거예요. 알았어요? K도 지금 49였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출력하고 끝나는 겁니다. 되셨죠? 자, 항상 알고리즘은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항상 알고리즘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면서 수행을 해요. 그리고 이 흐름표 있잖아요. 이 화살표. 요거 순서대로, 여기서 가리키는 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위에서부터 밑으로 수행이 되더라. 그 다음에 어떤 문제든지 간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때 문제를 정확히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서 그 문제를 알고 넘기셔야 다음 문제도 풀 수 있다라는 거. 요거 잊지 마세요. 알고리즘은 절대 외워서는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수열 문제 중에서 분수 형태의 숫자열을 더하는 그런 내용의 문제를 쭉 살펴봤습니다. 자, 이해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강의를 보시면서 꼭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